안녕하세요. 쇼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법이고요. 민사특별법. 최신 기출 문제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회부터 25회, 한 6개년 정도 무작위로 문제가 구성이 됐고요. 자, 민법입니다. 문제 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모든 것은. 자,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 없이 없는 한 해약금 성질을 가지죠? 맞습니다. 매수인이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한 경우 매도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100을 상환하여 계약 해지할 수 없죠.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해버린 이후에는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100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해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정답이죠. 정답 5번. 모두 옳은 지문. 자,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계약의 유형.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맞죠? 전용 계약 중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맞고요.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맞고요. 교환 계약 점이죠.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선 계약이죠. 예, 죄송합니다. 3번 틀렸고요. 임대차 계약, 유상 계약 맞고요.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이요. 틀린 것.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면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쵸? 맞죠? 맞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이 있는 경우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맞죠? 3번. 매매계약 해지를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고요.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죠. 정기행위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행의 청구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합니다. 정답 4번이죠.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문제 4번이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의 대출을 해줬고요. 을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대한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 취득했습니다.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및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 우선 변제, 이후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었고, 갑의 채권은 원래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 신청 당시 5천만 원, 매각 대금 완납 시 5,500만 원입니다. 자, 갑이 Y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지금 368조 저번 시간에 한번 봤는데요. 메모장에서요. 지금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죠. 그래서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20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20배당.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면요.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공동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 대금으로부터 채권 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 받을 수 없다고 보죠. 따라서 공동 근저당권자가요. 자,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해서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 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 채권 일부에 대해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와 같이 우선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따라서 공동담보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죠.
결론. 따라서 자, 나머지 목적 부동산 대하여 공동 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여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받은 금액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로 제한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1억 2천만 원. 일단 채권 최고액 1억 1천만 원에서 만원에서요. 값은 엑스토지 경매조치에서 8천만 원 우선 변제 받았죠? 그럼 8천 공제하라 이 말입니다. 8천만 원. 그럼 얼마예요? 그래서 4천만 원 남죠? 이 범위,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뒤에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범주 내. 그래서 결론은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죠? 최초 채권 최고액에서 우선 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답은 4천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 4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옳은 건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네, 요약자와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죠? 제3자가 제3자는 계약 당사자라고 볼 수 없죠?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대한 동시행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죠. 4번 정답.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 게 아니라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하지 못하면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보죠. 5번 틀렸네요. 4번 정답이고요. 6번 미성년자 갑은요.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은 소급적 무효 되죠.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 의무, 동시행 관계다. 그렇죠. 맞죠.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 있죠.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죠. 생활비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 한다? 그렇지 않죠. 예, 틀렸습니다.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 절대적 취소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를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하였더라도요. 병이 취소로서 정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조심해야겠죠. 정답 5번. 7번이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3번 볼게요. 틀린 거. 지금 1번부터 볼게요.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하지 않죠? 맞습니다.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급을 지체한 때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 효력은 소멸하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 즉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 정답.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 증약금의 성질, 그쵸?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5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8번이요.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아니죠. 낙성계약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유상, 상무계약이고요. 분료식 계약이죠. 매도의 담보책임 무과실 책임이고요. 타인의 권리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균부는 부담한다. 그렇죠? 낙성계약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필요 없죠?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위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쵸? 맞습니다.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게 아니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 1년으로 봅니다.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 3기에 달해야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5번도 틀렸죠? 종료한 날이에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네. 점유권이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못하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 못합니다. 208조 2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고요. 전세,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인정되죠? 맞습니다. 자, 몇 문제만 더 볼게요.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1번이요. 1번. 무권대리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합니다.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요하죠. 그래서 무권대리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아니죠. 추인한 때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죠. 2번 틀렸고요. 무권대리 행위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죠? 4번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악의인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자, 5번이요.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죠. 네, 일단 10문제, 11문제 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문제 구성이 최근 6개년치 기출문제를 무작위로 섞어놓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다 푸신 다음에 채점을 하시면은 자신의 점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쇼터디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유사한 시험,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